안녕하십니까. 데이브 오피셜 내피셜의 김갑중입니다. 12월 23일 수능 성적표가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수시 발표가 12월 27일까지 진행되고 수시 충원 모집은 1월 5일까지 마무리됩니다. 그 뒤로 수시 2월 인원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의과대학 지원자를 위해 가군, 나군, 다군 모집 군별 핵심 특징을 비교해보고 지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2021 정시 의과대학 모집 인원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 학년도는 정시 모집 인원이 역대 가장 많은 해입니다. 정시에 모집 인원이 늘어난 대학은 38개 대학 중 9개 대학입니다. 강원대가 학부 전환을 하면서 모집 인원을 15명 신설하였고, 부산대와 이화여대 자연계열 각각 10명씩 늘어나 부산대가 35명, 자연계열 이화여대가 55명 모집합니다. 연세대 서울 캠퍼스가 6명이 늘어나 26명을 모집하고 고려대가 5명 늘어나 20명을 모집합니다. 연세대 서울 캠퍼스와 고려대는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하는 대학이므로 최종 모집 인원이 몇 명이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가 인문 1명, 자연 4명 늘어났으며 경희대, 중앙대, 충남대가 각각 1명씩 늘어났습니다. 충남대의 경우 일반 전형에서 5명이 늘어났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시 2월 인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집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는 대학은 23개 대학이며 당국대 천안, 대구 카톨릭대, 원광대가 각각 5명 줄어들었고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을지대, 전북대가 각각 1명씩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1 정시 의과대학 모집군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시 전형 추가 합격을 통해서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비교적 잘 드러나는 편입니다. 2021학년도 정시 입시의 흐름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초로 군별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 군에서 한 개의 대학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군별 지원 가능한 대학을 2 또는 3개를 선정해 놓고 수능 반영 지표에 따른 반영 비율과 대학별 환산 점수, 표본 집단 내에서의 석차 변동 등을 분석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하고 대학의 역량이나 교육 환경, 대학 병원의 규모, 그리고 각 대학에 대한 정보들을 추가로 분석해서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대부분 가군에서 선발합니다. 국립대 중에는 충북대가 나군, 제주대가 다군에서 선발합니다. 서울의 사립대는 경희대, 중앙대, 이화여대가 가군에서 선발하고 나군에는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가 있으며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울산대도 나군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군에서 선발하는 서울의 의과대학은 없습니다. 다군은 인하대와 순천향대, 그리고 당국대 천안이 있습니다. 지방의 사립대학들은 각각 가군, 나군, 다군에 분산 배치되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지방별로 특징도 있습니다. 대구는 가군 경북대, 나군 영남대, 다군 계명대, 대구 카톨릭대로 분산되어 있으며 동국대 경주도 다군에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은 가군의 부산대, 경상대, 인제대, 동아대가 있고 다군은 고신대가 있으며 나군은 없습니다. 호남권도 가군에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가 있고 나군에 원광대가 있습니다.
지역의 수능 상위권 득점자들의 지원 패턴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각 군별 대학의 특징을 분석할 때는 모집 규모, 대학의 의료 기반, 수능 성적 활용 지표, 영역별 반영 비율 등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지방의 사립대는 서울과 수도권에 수련병원이 있는 한림대, 인제대, 순천향대가 선호도가 높으며 동국대 경주, 카톨릭 관동대도 일산과 인천에 수련병원이 있습니다. 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방에서 의료 기반이 탄탄한 대학도 있으므로 대학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1 정시의과대학 전형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시 전형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수능 100% 전형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전형이 단순할 수도 있지만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 인문계열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 특정 영역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등 특색 있는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전형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한양대가 유일합니다. 한양대는 학생부 10% 플러스 수능 9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부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중 교과별 상위 3개 과목의 등급 성적을 반영합니다.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되며 등급 간 점수차는 0.5점이라 영향력이 낮을 수 있지만 수능에서 동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학생부 성적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학생부 성적이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학생부 성적을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시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면접을 성적에 직접 반영하는 대학은 아주대가 5%로 반영을 하고 카톨릭 관동대, 카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은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울산대는 다중 미니 면접을 실시해서 적격성 여부만 반영합니다. 정시 지역 인재 전형은 8개 대학에서 133명을 모집합니다. 경상대 17명, 동아대 10명, 전남대 13명, 전북대 29명, 제주대 6명, 조선대 22명, 충남대 26명, 충북대 10명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수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지만 지역의 수능 고득점자들을 흡수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까지 고려하면 지역의 다수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보다 합격선이 높은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잘 참고해야 하고 수시 지역 인재 전형의 결과도 잘 분석해야 합니다. 인문계열에서 모집하는 의대도 있습니다. 이화여대가 6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카톨릭 관동대도 3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순천향대는 인문과 자연을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지만 수학, 가형과 과탐에 10%씩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이 합격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021 정시 의과대학 모집군별 지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시 지원은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 각각 한 개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다군 지원이 불확실한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군이나 나군에서 지원 전략을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정시에서는 고려할 만한 요소가 수능 성적과 경쟁률밖에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지원 조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군은 모집 인원이 가장 많아서 경쟁률은 나군과 다군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군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확실한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대와 경희대, 중앙대는 과탐 2 과목 선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탐 2 과목 최고 득점자는 가군에서 서울대를 지원하며 나군에서는 연세대 서울 캠퍼스와 카톨릭대를 지원하는데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카톨릭대와 유사하므로 나군에서는 카톨릭대를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입니다. 과탐 원과목 고득점자는 경희대와 중앙대에 지원하는데 경희대 지원자가 많아 경희대 최초 합격선은 매우 높게 형성됩니다. 그러나 충원율이 250% 정도 됩니다. 중앙대는 경희대와 수능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풀은 다릅니다. 중앙대는 충원율도 85% 정도로 경희대와는 차이가 큽니다. 나군의 최상위권 대학 지원은 과탐2 선택 고득점자와 과탐1 과목 선택 고득점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과탐2 선택 고득점자 수는 서울의대와 서울자연계열 경쟁률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탐1 과목 고득점자는 파악이 어려워 나군 지원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군 상위권 의대는 연세대 서울 캠퍼스,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입니다. 연세대 서울 캠퍼스는 과탐 1+2 최상위권 학생들과 과탐 1 과목 최상위권이 지원을 합니다. 연세대 서울 캠퍼스는 서울대와 중복 합격으로 13명 혹은 14명의 추가 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톨릭대는 서울대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비슷해서 추가 합격이 12에서 13명 정도 됩니다. 성균관대와 울산대는 모집 인원이 적고 서울대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달라 중복 합격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합격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려대는 추가 합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서울대와 반영 비율이 달라 서울대 의대와는 중복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 합격자는 서울대 자연계열 중복 합격자이므로 추가 합격자는 1명에서 3명 정도입니다. 가천대는 병원 규모가 크고 교육 여건이 좋은 대학이라 선호도가 높은 대학입니다. 100분위를 반영해서 표준 점수 플러스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과는 다르므로 100분위에 따른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100분위를 반영함으로 전년도 입학 결과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림대, 을지대, 영남대, 원광대 지원은 가군과 다군에서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군은 경쟁률이 매우 높지만 추가 합격이 가 또는 나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추가 합격을 고려한 무모한 지원은 위헌합니다. 예를 들면 순천향대의 경우 2020학년도 40명 모집에 664명이 지원해서 254번까지 추가 합격하였습니다. 2019학년도는 39명 모집에 790명이 지원을 해서 218번까지 추가 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다군에서 추가 합격을 예상하여 지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군은 경쟁률도 높고 불확실성도 높으므로 가군과 나군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안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다군에서만 합격하는 학생은 대부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가군과 나군에서 적정 지원에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집군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신의 대학별 환산 점수와 이에 따른 석차 변동을 분석하여 유불리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입시기관에서 평가하는 표준 점수나 100분위 기준 배치점은 국어 33.3%, 수학 가형 33.3%, 과탐 33.3%로 동일하게 반영 비율을 정하고 사정점을 산정하였으며 영어 성적은 점수대별 평균 등급을 고려한 성적입니다. 대학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 모두 다르고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환산 점수를 계산하고 사정점에 대한 분석은 입시 기간별로 모두 다르며 공개되지 않습니다. 과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과탐 과목의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거나 활용하지 않거나 할 때 선택 과목에 따른 편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동아대, 원광대, 인제대 등은 단순 표준 점수의 총합으로 사정하는 대학은 탐구 과목의 선택과 난이도에 따른 표준 점수의 편차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은 대학별 탐구 변환 표준 점수에 따라 보정을 하지만 변환 표준 점수 기준이 늦게 발표되므로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자신의 점수를 분석해야 합니다. 의학 계열은 최상위권 대학들이 지원하므로 가산점에 따라 당락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탐구 2 과목 가산점이 있는 대학, 즉 3% 한양대, 5% 단국대 천안, 그 다음에 화투나 생투에 각각 3점씩 더해주는 동아대에 이런 대학을 지원할 경우 과탐2 선택 여부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경우는 대구 카톨릭대 다군이고 조선대 가군입니다. 이런 대학들은 일반적인 분석 자료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